반갑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주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저 뒤쪽에서 많은 분들이 피켓을 흔들면서 공감하는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차벽급여라고 하면 어떤 하루빨리 고가의 약이 급여화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젊은 의사들이 가장 큰 걱정은 차벽급여화에 한정된 보험료가 사용이 되면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돈 문제 때문에 항상 약을 쓰기를 무서워하고 어서 빨리 급여화가 돼서 더 쉽게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뒤에서 피켓 흔들어 주시니까 좀 더 말씀하시는 분에게 힘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공감의 의미로 여러분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켓 들어주시고 흔들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차벽급여화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폐암 한우의 이건주 회장님을 연달아 모셨습니다. 환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주 회장님 모시겠고요. 저희 폐암 한우회는요, 폐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돕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주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폐암 간호회를 섬기고 있는 이건주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바빌의 방이라는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제가 건설회사 지사장으로 바빌론이 있는 이라크에서 4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빌의 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진행성 위암 3기에 잘해야 2년을 산다는 진단을 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 폐소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받아오면서 20년 동안에 20몇 번의 입원 생활을 하고 병원 진료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20년 세월에 암을 2번이나 겪으면서 참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을 앞에 서니까 제가 잊지 못할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위암 때문에 개복 수술을 받고 나서 깜빡하면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잊고는 장협착이 자주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10몇 번의 입원을 했는데 2008년에는 입원을 하고 석션을 하는데 점심에 먹은 미역국에 들어있던 미역줄기들이 석션 호스에 자주 막혀가지고 위액은 나오지 않고 통증은 심해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한테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주사기로 위액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편히 쉬셔야 할 늦은 밤에 오셔가지고 둘이 마주 앉아서 흉주사기를 콧줄에 꽂고 위액을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소화가 안 되는 미역줄기가 계속 호스에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마 15번은 더 넘게 콧줄을 뺐다가 다시 킥 넣으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힘이 많이 들었지만 그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고를 해주시던 전공의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2016년도에 폐암 사학을 받으면서 흉수를 2600cc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퇴원하면서 그 다음날 제가 살고 있던 중동의 카타르로 갈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해외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이나 전공의 선생님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몸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제가 살던 일 정리하고 하던 일 정리하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공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내가 최대한 흉수를 뽑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주사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자연 배수가 아니고 주사기를 대고 손으로 이렇게 뽑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제가 공기방센터에서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50일 만에 다시 3600cc의 흉수를 뽑는 그러한 상태가 안 좋은 사기 환자였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할 이야기는 안 되지만 병원에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다 보니 병원에 굳은 일 마다 않고 수고해 주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로사항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요즘 정부의 이상한 의사면허 남발 계획을 듣고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은 물론 공부도 잘 해주셨겠지만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온 의사 수업을 거치면서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의술을 연마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량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하니 그 저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환자들, 아니 국민들은 의대 6년, 인턴과 레지던트 5년을 거치시면서 의사로서의 수업과 경험을 쌓아오셨기에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말을 잘 하셔서가 아니라 엄격한 시스템 안에서 선발이 되고 양성이 된 인재들에게 생명을 맡기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겪어온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각고의 세월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수술도 2번이나 받으시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리야, 선영이, 그게 딸 이름입니다. 선영이는 의사에게 희집을 보내지 말거라. 내가 입원해 보니까 의사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 하시고, 물론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병원에서 보이지 않게 굳은 일을 하시면서 의사 수련을 받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엄선된 인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교육과정과 현장에서 철저한 실습을 통해서 준비된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들의 몸과 생명을 맡기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의사 선생님들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산된 의사들을 누가 신뢰하고 치료를 받겠습니까? 이대로 강행한다면 국민적인 불신과 갈등으로 의료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명약관항합니다. 제가 폐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정말 황망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면역 항암제를 임상으로
47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이 안 되어 내성이 왔지만은 지금은 표준암 32회를 맞았습니다. 그 부작용 없고 값도 비싼 면역항암 치료제를 썼기에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정관리를 한다고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폐암 환자들에게도 독한 백분 기반 항암 치료제를 3회 이상 써도 효과가 없어야 좋다는 면역 항암제를 보험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도 많이 보았고요. 그 룰을 안 지켰다고 자비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영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메디컬 포어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약을 돈 때문에 써보지도 못하고 1년에 2,000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급하지도 않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한방 처약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500억 원 이상 쓰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이상한 발상으로 죽어가는 국민도 몰라라 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처약에 막대한 재정을 쓰겠다고 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도 단기간에 대량 양산을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갖고 숫자놀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 죽어가는 암 환자들에게 국가 재정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의 교육과 근무 환경 개선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폐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제의 부작용을 겪어야 하는 기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힘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있다고 입증한 임상과 치료 과정에서 입증이 되었기에 믿을 수가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부작용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은 개인의 책임하에 취향과 필요에 따라서 보조식품이나 치료제로 보약으로 먹을 수야 있겠지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약을 정부에서 치료제로 효과를 인정하고 국가 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는 심각한 정책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로 느닷없이 단기간에 걸쳐서 의사면허를 대량 발급해주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사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한심한 정책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4.19를 겪으면서 처음 계모라는 것을 해보았고 젊은 나이에는 사회적 여러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나이 들어서 슬딱 수국골통이라는 고통명사로 불리워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오늘 젊으신 전공의 선생님들을 만나보니 우리나라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의도로 오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느 환자 단체에서 전공의 사업에 오늘 행사를 반대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또 오는 중에 어떤 환자 단체의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전공의 집회를 반대하는 내용에 동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화를 내고 한참 큰 소리로 논쟁을 했습니다. 저희 환자단체들은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원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젊으신 전공의 선생님들이 앞장서 주셔서 이 부조리한 정책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의료계의 정상화와 국민보험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은 제발 건강보험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철저히 운영되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면회의 남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건강정책과 건강보험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취재를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기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정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 환자와 젊은 전공의들의 절박한 외침과 원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투쟁을 하면서 승리를 쟁취하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자의 입장에서 진심 어린 말씀을 전해주신 이정수 회장님께 진심을 담아서 피켓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사회자로 나와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될 때마다 피켓을 흔들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한 번 더 피켓 크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겠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사실 의사의 목소리만으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다가 실제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는 이게 아무리 힘들고 긴 일이 되더라도 환자를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끝까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젊은 의사가 되어야겠고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 모일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의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결의함이 느껴지고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생중계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꺼주시고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와 트래픽 문제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SNS와 통화를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음 한뜻으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도 응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미래의 의사인 학생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대한의과대학의학 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조승현 회장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임세영 교수님의 교육이 채 가시기 전에 이틀 전 유명을 달리하신 부산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조승헌입니다.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해낸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했음에도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넘어 무력감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합니다.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거리로 몰려나온 우리의 모습을 한번 더 주십시오. 전공의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생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니, 학생까지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절벽까지 몰아붙여 학생까지 거리로 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침부터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무사히 오늘의 집회가 마무리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여러분들과 그 여러분들의 의지에 가득 찬 눈빛을 보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투쟁의 결과가 아닌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힘을 모아 연대합시다. 여러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의 오늘은 어떠한가요? 저는 정확히 1년 전 오늘 세계의대생협회연합 정기총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의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더 나은 의학교육을 위해 힘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조금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의 오늘은 어떠한가요? 고생하는 코로나19의 영웅들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복무 중이신 전공의분들의 명단은 오늘 잘 수업되어 관리 감독되고 계십니까? 이 참담함과 무력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로 향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의대협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대생협회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오로지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의해 간신히 버텨지는 기형적 의료 전달 체계에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포퓰리즘에 젖은 지역이기주의적 무논리뿐이었습니다. 이를 외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본 협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3,124명의 학생들 중 무려 70%에 달하는 비율이 현행 의학교육이 예상 기준보다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교육 당사자인 이러한 피교육자들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의학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숫자 노름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외쳤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수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Education without populism.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고려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외칩니다. Education without populism. 외치는 연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Education without populism. 왜 우리가 나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일부를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 울분을 삭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제대로 된 의료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저희는 기꺼이 저희의 교육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소위 치병, 중의 치인, 대의 치국이라 하였습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 소위가 될 수 있고 중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대의로서 함께 의료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 이제는 대의가 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큰 의사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큰 의사가 되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환자 한 명을 보기 어려운 저희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큰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교육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의료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력합니다. 연대하고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ducation without populism.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것을 함께 외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피켓을 흔들어 주시고 다 동감의 표현을 한번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허겁지겁한 날씨에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더욱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앞서 말씀하시는 의대생 학생분도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와 또 그리고 의대생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 현안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연주 부회장이 환자에게 드리는 편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서현주이기 이전에 일선의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과 전공의 2년차입니다. 어제도 여느 때처럼 힘든 하루였습니다. 당직을 서며 날밤을 꼬박 샜고 새벽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콜을 받았습니다. 제때 끼니를 챙겨 먹은 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저희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숨가쁘고 치열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 없었고 쉴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유지에 힘겹게 숨을 이어가는 환자 곁을 저희는 차마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인턴부터 시작해 내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다짐했습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요. 두, 노함,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학생 시절부터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런 젊은 의사들이 제 목숨처럼 돌보던 환자들을 떠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도 병원도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의 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내외산소라고 부르는 생명을 다루는 과들은 왜 기피 대상이 됐는지, 소명과 사명이라는 의사의 덕목이 왜 이제 바보 같은 헛된 꿈이 됐는지, 엉망인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아직도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또 수련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은 대한민국엔 없었습니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급여화해주는 것이 덕목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환자들을 위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해법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전공의들에겐 병원이 일터이자 쉼터이고 환자들이 가족이자 스승입니다. 거리로 나가느라 내일은 못 올지도 모르겠다 어렵게 말하던 제게 웃어주던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지독한 병마로 뼈만 남은 몸을 일으켜 잘 다녀오라는 인사에 죄송함이 앞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아픈 환자 곁을 밤새 지킬 겁니다. 불 꺼진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선 외로운 환자들과 기꺼이 밤을 샐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떳떳하겠습니다. 그 힘들고 또 따뜻한 모습이 헛되이지 않게 진실되고 올바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송구한 마음을 한켠에 둔 채 이 자리에선 크게 목소리 내겠습니다. 여기에 있기까지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젊은 의사들의,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환자 곁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떳떳한 젊은 의사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국의 1만 6천여 명 전공의들이 병원 대신 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심을 꾹꾹 눌러담은 목소리에서 얼마나 절실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가 다 그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한다 한마디에 눈물을 삼킨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눈물을 꾹 참았고 그런 감정이 돋받쳐 올라서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맺히지 못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어기는 순간 저희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환자에게 돌아가는 우리의 목소리가 다시 이기지 풍미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아주시면 다 함께 이 옳은 것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옆쪽에 서 계시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거는 이제 알겠고 저희가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질서정연하게 장 외에서마저도 방역 지침이 철저하게 준수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질서를 지켜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책임감 있는 의료인의 모습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노함, 네, 팔찌에도 적혀 있는데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듯이 또 환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을 응원하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네, 전공의 선생님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김진현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피켓으로 환영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